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세입니다. 오늘은 6월 4일입니다. 6월 4일 이제 어제 대선 끝났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과 또 하루를 또 시작하게 되었네요.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이 뭔가 새로운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 그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은 뭘부터 바꿔야 할까요, 여러분? 무엇을 바꿔야 할까? 저는 이게 만나는 사람부터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만나는 사람. 여러분 주위에 만나는 사람을 바꿔라. 이 편의점에서 생수를 살 경우에는 이 1,000원이면 충분하죠. 충분한데 이 산꼭대기에서 파는 생수는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가격이 올라가더라고요. 이 사막에서 파는 생수는 이 부르는 게 값이 되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물이라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가치가 달라지듯이 여러분의 가치 또한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크게 달라질 수가 있다. 여러분이 함께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무시한다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중요치 않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하루라도 빨리 그 사람과 결별을 해야 돼요. 그 인간관계에 대해서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지, 나만 잘하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바꾸는 것도 중요한데 만나는 사람을 단호하게 바꾸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고 그런 사람, 여러분을 고단하게 만드는 사람 100명을 만나는 것보다는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줄 단 한 사람, 이 단 한 사람이 훨씬 더 여러분에게 소중하다는 겁니다. 소중하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또 한번 살펴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던데 한국의 반도체 저력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외국인들이 워낙 강세와 견조한 반도체 업황이 지속될 것을 전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현물뿐만 아니라 이제 선물까지도 매수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향후 대선 후에도 그 외국인들의 그 자금 유입이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거죠. 검토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지난 2일에 코스피 현물에서 1250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1250억 정도. 외국인들은 지난 4월에 이제 글로벌 피닉셀 장세에서 현물, 선물 이렇게 순매도를 매도 규모를 키웠는데 지난달부터 다시 이제 매수세로 이제 전환이 된 거죠. 한국거래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코스피 200 선물을 3월에는 7,020계약, 4월에는 16,927계약 순매도를 했고 지난달에는 13,714계약 순매수로 전환했습니다. 특히 지난 2일에 이재명 후보 캠프 측이 배당 소득 분리과세 채택에 신중한 입장이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이 금융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와중에도 외국인들이 KB금융하고 신한지주를 좀 사더라고요. KB하고 신한지주. 여기 또 최근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지난달 수출입 동향에서 이 반도체 수출이 역대 5월 중에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SK 하이닉스하고 이제 삼성전자를 대거 이제 매수한 거죠. 이렇게 삼성과 하이닉스가 DDR4 칩 생산을 줄이면서 DDR4 16기가 가격이 전월 대비 13.4% 오르는 등 이 칩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는 겁니다. 여전히 삼성전자의 그 주가 순자산 비율이죠. PBR. 이 PBR은 0.9배 수준이라서 이 상승에 그런 여력이 남아 있는 겁니다. 상승. 그리고 원화값의 그 상승도 당분간 외국인 수급에는 긍정적일 거라 봅니다. 이 원화값 상승이 대형 수출지의 매출과 이익을 낮추는 측면이 있는데 그 증시에는 그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을 하죠. 자극하면서 외국인의 그 자금 유입을 촉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원화값이 올라갈 때는 해외 매출 비중이 큰 대형주들도 외국인 패시브 자금 유입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하여튼 뭐 이런 그런 소식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날로 커지는 국내 간편 결제 시장을 놓고 현재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더라. 업체 간 금융권에 따르니까 신한카드가 금감원에서 애플페이 약관 심사 승인을 받았네요. 업계 2등 신한카드가 애플페이를 탑재해서 국내에 서비스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이제 조성된 거죠. KB국민카드도 애플페이 도입과 관련해서 금감원에 약관 심사를 신청한 후 결과를 기다리고 국내 최초로 애플페이를 적용한 현대카드에 이어서 타 카드사의 도입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양국의 당국 관계자는 잠재 고객을 확보하고요. 소비자의 그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 애플페이를 도입하려는 카드 업체가 늘고 있답니다. 상당수 2030 세대가 아이폰을 쓰는 현실을 감안한 거라고 합니다. 시장조사 업체 카운트포인트 리서치에 보니까 지난해 4분기 애플의 국내 스마트폰 판매 점유율은 39%, 1년 사이에 약 4% 정도 늘어가지고 삼성전자랑 격차를 좁혔고 지난해 한국갤럽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니까 20대 중에 64%가 아이폰을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된 거죠. 다만 애플페이 도입에 따른 카드사들의 수수료 부담이 결국 소비자에 대한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그 무료인 삼성페이 등과 달리 애플페이는 건당 0.15%의 수수료를 카드사에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애플페이가 확산될 경우 삼성페이도 수수료 부과에 나설 수 있는데 그 가맹점의 애플페이용 단말기 도입 과정에서 카드사가 일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있어서 한동안 논란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국내 플랫폼 업체들은 은행 카드 등 이 금융사랑 손잡고 적극적으로 고객 기반을 넓히고 있고 최근에는 스테이블 코인 기반 결제까지 가세하다 보니까 시장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경쟁에 나서고 있더라. 간편 결제 시장은 지난해 하루 평균 9,594억 원 정도 규모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거라는 게 일반적인 현재 관측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도 좀 신경을 쓰겠죠. 삼성페이 여러분들 많이 활용해 보세요.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닌데 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 삼성을 제쳤대요. 그래서 글로벌 그 D램 이 시장이 1위에 올랐더라. AI 반도체 필수품인 HBM 시장 선점에 힘입은 결과라고 합니다. 트렌드포스에 보니까 하이닉스는 올 1분기 매출 97억 1,800만 달러 기록했고 36% 점유율 1등, 하이닉스의 전분기 대비 매출은 7.1% 감소했는데 5세대인 HBM3 출하 비중이 늘다 보니까 전분기 대비 평균 판매 단가 유지를 했고요. 어깨 선대 올랐습니다. 2등은 삼성전자죠. 91억 달러 매출을 냈는데 점유율 33.7%, HBM 출하량이 줄어든 탓에 전분기 대비 매출이 19.1% 정도 줄었습니다. D램 점유율에서 SK하이닉스가 삼성을 앞선 것은 처음이고 지난해 4분기만 해도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39.3, 하이닉스는 36.6% 기록했네요. 이렇게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더 큰 쪽으로 빠지면서 순위도 역전됐고 앞서 시장조사 업체 그 카운트포인트 리서치가 집계한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에서도 SK하이닉스는 올 1분기 점유율 36%로 삼성을 앞섰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 회사 간의 희비가 엇갈린 건 HBM 공급량이 결정적이었어요. 삼성전자가 HBM을 중국에 직접 판매하지 못하고 제품 제설기 이후로 고가의 HBM3도 그 출하량이 감소한 영향이라고 합니다. 3등은 미국 마이크론 1분기의 매출이 65억 8천만 달러, 점유율은 24.3%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하겠죠? 다음에는 좀 HBM 때문에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하여튼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